우주에는 다양한 항성들과 행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에 떠도는 행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성은 왜 둥근 모양일까요? 지금까지는 세모나 네모 모양의 행성들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성은 둥근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행성이나 위성들을 제외하고 작은 소행성들은 사실 둥글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심지어 우리 태양계를 잠깐 스쳐간 소행성인 오umu아무아처럼 길쭉하게 생긴 소행성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행성들을 제외한 큰 행성들은 왜 다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둥근 모양이 되게 하는 힘에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학적으로 대표적인 4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과 중력, 전자기력과 양력입니다. 이 중에 행성을 둥글게 만드는 힘은 바로 중력입니다. 행성이 어느 정도 무거운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둥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소행성들은 둥근 모양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둥근 모양일까요? 세모나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력은 거리와 동일한 힘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력은 같은 거리와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모양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세모 모양으로 중력이 작용되려면 세면은 강한 힘이 작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중력은 모든 면이 동일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둥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런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천체 중에 행성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고대 사람들은 행성을 떠돌아다니는 별로 말했습니다. 20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행성은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지목하는 대상 또한 다양해서 태양부터 시작하여 위성도는 소행성까지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서 과거의 행성을 지칭하던 의미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뀝니다. 19세기 당시 행성은 우리 태양계 내의 몇 가지 천체들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을 기점으로 천문학자들은 다른 항성 주위를 도는 수백 개의 천체들을 포함 해왕성 너머에 있는 천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 바깥의 행성들 중에는 항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큰 존재들도 있었고 지구의 달보다 작은 천체도 있었습니다. 행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는 논의가 나온 계기는 해왕성 바깥 천체들 중 명왕성보다 큰 에리스가 발견되면서였습니다. 에리스는 산란 분포대에서 발견된 외행성으로 캘리포니아주 팔로마 천문대의 천문학자인 마이클 E. 브라운이 발견합니다. 2006년 발견 당시에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지름은 약 2327km로 명왕성보다 약 2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에리스의 크기가 밝혀지자 태양계의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비슷한 크기의 천체가 계속 발견되면서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의 정의를 보다 엄밀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고 2006년 8월 24일 통과된 새 정의에 의해 에리스는 명왕성 등과 함께 외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의는 태양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어야 하며, 둘째는 자신의 중력으로 둥근 구체를 형성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셋째는 자신보다 작은 이웃 천체를 배제해야 한다입니다. 이 새로운 정의에 명왕성은 해당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 8월 24일 총회에서 행성의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명왕성, 에리스, 세레스 등을 함께 묶어 외행성 및 명왕성형 천체라는 새로운 분류가 됩니다. 우주에는 아름다운 띠를 가지고 있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토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6번째에 있는 태양계의 행성입니다. 토성의 크기는 태양계에서 목성에 이어 2번째로 큰 행성이며 지름은 약 12만 km로 지구의 9.1배, 부피는 무려 760배에 달합니다. 이 토성과 같이 고리가 있는 행성들은 어떻게 고리가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로슈안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슈안계는 위성이 모행성의 기조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근접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이 위성들이 로슈 한계를 지나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 지구에도 달이 부서지지 않고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는 이유도 로슈 한계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토성 주변의 위성들이 로슈 한계를 넘어서면서 부서지게 되었고, 그 부서진 파편들이 토성의 중력에 의해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성들이 부서지면 토성과 같은 아름다운 고리의 강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토성은 무려 145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145개의 위성은 로슈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로슈 한계를 넘으면서 산산조각나 토성의 고리가 된 위성들까지 합하면 토성의 위성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도 고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목성은 반지름이 지구의 11.2배, 부피는 1300배가 넘고 무게는 318배나 되는데요. 목성의 고리는 1979년 보이저 1호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후 지상에서 관측하여 오고 있으며 1990년대 갈릴레오 탐사선이 고리를 상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 8월 22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근적 외선으로 매우 선명한 화질의 목성을 촬영하게 됩니다. 목성 주변까지를 담은 사진에서는 목성 빛의 100만 분의 1 정도 밝기의 희미한 고리가 나타납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목성의 북극과 남극은 푸른색으로 밝게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 빛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포착하지 못했던 목성의 고리가 선명히 포착됐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수많은 천체 중에 왜 목성을 찍게 되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우수한 성능의 망원경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우주망원경 사용 신청서가 세계 곳곳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목성을 관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목성은 관측이 매우 까다로운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에 비해 약 1400배로 덩치가 매우 크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합니다. 기체 행성이라 적도와 극지역의 자전 속도가 다른데 초속 약 12.6km/s의 가장 빠른 곳은 지구 자전 속도인 초속 약 370m/s보다 약 34배 빠릅니다. 대기를 휘젓는 폭풍 우의 강도도 기체 행성인 목성이 지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게다가 목성 고리는 고리 입자가 매우 곱고 듬성듬성해서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희미해서 제대로 관측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목성의 위성들에게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얼음 속 바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목성을 촬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더 큰 거대 위성인데요. 위성 중 유일하게 자체적인 자기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가니메데에는 두꺼운 얼음 아래 짠물로 된 바다가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오 역시 지구 화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활화산 수백 개가 엄청난 가스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화산들이 위성 표면을 어떻게 바꿔놓고 대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측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목성뿐만 아니라 목성과 같은 가스 행성인 토성과 해왕성, 천왕성도 관측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또한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네요. 올해도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